우리 제이미 사장님 흡사 교주님 같았습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한 10번 나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사실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저 정도였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다시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아까 오늘 제가 강의할 게 이제 how to인데요. 좋은 거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엄마가 배우라고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그 스케치북 앞에만 딱 서면 뭐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배워도 그걸 할 줄 몰라서 결국에는 제가 미술학원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그 돈봉투에다가 그 당시에 학원비가 4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5,000원의 학원비를 봉투에 넣어서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재능이 없으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죠. 학원비로 환불을 해주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결국 좋은 건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이걸 이제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파트너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이고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냥 결국 나를 위한 얘기고요. 결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각성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좀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이제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그 좀 간절함의 대명사거든요. 왜냐면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시작한 케이스. 제가 뭐 여기서 제 이야기하면 또 울어야 되고, 오늘 우는 시간 아니거든요. 우는 시간 아니라서 그 얘기는 제가 하진 않을 거지만, 여기 보면 이거 도깨비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서 공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저승가는 문.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 저승의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뭐냐면 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시 그 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극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공유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구나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옆에 있는 얘기도 간절한 사람에게 성공은 온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평생 살면서 제 인생에서 요즘 가장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 근데 저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장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점프를 하는 일인데 가장 바닥으로 내려갈수록요 반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간절하게 뭔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되면 좋고 라는 마음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뜻에 맡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가장 먼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소비를 할 것이냐 사업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퍼스트 코리아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회원 번호가 나왔습니다. 집에 제품이 도착했어요. 그럼 사업자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원 코드가 나오고 제품을 쓴다 해서 모두가 사업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사장님들이 뭘 먼저 결정하셔야 되냐? 나는 소비를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우투가 달라집니다. 근데 최소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말고 우리는 사업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제품을 먹고 있어요. 제품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건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스폰서와 레그를 미팅해야 되고 후원을 가야 하고, 이건 사업. 좀 다르죠.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내 마음이에요. 퍼스트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박만호 사장님이랑 밖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2025년도에 우리 진짜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는 회사 걱정 안 된다 했어요. 회사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걱정해. 회사는 너무 좋은데, 회사는 너무 잘 갈 게 뻔한데 내 마음가짐을 내가 잡지 못할까봐 그게 두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결심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50명, 100명, 200명 결심하는 분 나올 겁니다. 와, 저렇게 가는 사람 있구나. 저분 옛날에 나랑 같이 브론즈에 승급했던 분인데 오늘 플래티넘 갔구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오늘 1박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나도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결심이에요. 결심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결심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심은 하루에도 100번씩 합니다. 근데 결심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뤄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결심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뭘까? 결단이에요. 우리 이대규 회장님이 새치기에서 많이 쓰시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떤 회장님이 스피치 하실 때 아이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오셨다 했죠. 사실 뭐 저도 엄마들 입장에서 그 말을 지지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결단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자가 끊을 단자거든요. 결심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건 결단이에요. 그럼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무엇을 끊어낼 것이냐에 대한 결정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죠? 남편 아닌가요? 여자들의 가장 큰 방해물은 남편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이들은 걱정되는 거죠. 그게 방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자분들은 집에 설거지, 밥 안 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셨던 거.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설거지도 잘합니다. 왜 저 지금 경상도 사투리 쓰겠죠? 지금 경상도 사투리 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뭘 끊어내야 될까요? 남자분들은 뭘 끊어내야 되냐면 다른 이들은 10원도 주지 않는 본인들의 자존심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존심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드라마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 보면 강혜정 배우님이 그 동막골에 있는 바보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동네에 미친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동네에 미친년 머리에 뭐가 꽂아져 있죠? 꽃이 있어요. 자존심은 그 미친년 머리에 있는 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머리에 꽃이 중요하죠. 소위 말하면 그런 바보들은요, 아무리 바보라고 놀리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해에 웃어요. 근데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머리에 꽃을 건들면 눈다 이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꽃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자존심은 그런 거라 생각해요. 남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스워질까봐,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뒤에서 말할까봐, 약간 나의 자존심. 여자분들은 그놈의 남편, 그죠? 남편 밥 알아서 잘 먹습니다. 배달앱들이 얼마나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낼 줄 알아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 후에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잠시 끊어내야 되는지. 사실 뭐 애고 남편이고 내핑계처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결단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목표 설정이죠. 근데 목표 설정 얘기하면 하사님 목표가 뭐예요? 저는 크라운 로열이에요. 그 목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는 미래의 허상 같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사님들 목표는요, 달성할 때까지 내가 쉬지 않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크라운 로열까지 쉬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은 여기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죠. 근데 최소한 내가 이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범위. 하사님들의 목표는 그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목표는 이런 거죠. 이번 주에 2명의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나가 끝나고 오늘 내가 집에 가야 하는데 오늘 2명에게 내가 전달하고 가야겠다. 그런 것들이 목표란 얘기예요.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요. 아무리 노하우를 누가 알려줘도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본질이 장착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설프게 1년, 10년 할 바에는 결단한 한 달의 성과가 훨씬 좋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인데 제가 그 퍼스트 코리아 시작할 때 나름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나를 바라보고 채점하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괜히 또 이런 거 있잖아. 또 이빨 빠졌다는 소리 또 듣기 싫고. 그래서 사실은 좀 몸을 사리고, 일부러 열심히 안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을 때 뭐라고 핑계댈 게 있잖아요. 아니, 나 열심히 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마음을 그렇게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2월 16일 날 오프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오프닝 행사에 제가 루비 직급자였어요. 그 루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간호사장님이 블루다이아몬드셨나요? 그랬고, 근데 너무 열심히 안 한 시간에 너무 후회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왔잖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우리 세미나 도와주시는 사장님 계시지만 그 오현종 사장님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저 안 올라가겠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여기 있죠? 자기는 더 높은 직급이 가면 올라가겠다고, 여기 안 올라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올라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막 밀어 올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운데에 세워놓고 루비 펜발을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영상에 박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대전으로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겁을 내서 용기를 못 내고 지나갈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2월 16일 날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2월 16일날 루비였다니까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흘 동안 블루다이아몬드 매출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퍼스트 코리아를 준비하는 2달 동안 어설펐던 거죠. 제 마음이 결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하니까 3개월 동안 만들지 못했던 볼륨이 열흘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장 먼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게 이 마음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뭘부터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사진이 나올 거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내 이름은 김상순에 나왔던 배우죠.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카드를 주고 싶으신가요? 오른쪽이죠. 더 멋있는 사진 나와요.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거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아서. 세 번째, 이것 또한 2명에게 다 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나 소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요,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부터 하세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나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 지인을 만날 땐 상관이 없는데 파트너의 지인을 만날 땐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저는 평생 정장 안 입고 가서요. 저는 구두 같은 거 평생 못 신어가서요. 이건 마음의 준비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쌓인 확률이 2배, 4배, 5배, 10배 차이를 나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퍼스트 코리아에서 우리 미키 정사님처럼 옷을 잘 입으신, 미키 정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튀고 예쁘고 색감이 있는 옷을 입고 와도 자기는 이걸 위해 매일 노력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게 사업의 가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매일 거울을 나올 때 거울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카드를 주고 싶은지, 아니면 저 사람과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예쁘고 멋있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 너무 원초적인 얘기인데 이거 지키지 못하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을 해야 돼. 내 마음가짐도 장착했어.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나는 좀 괜찮아. 그럼 이제 전달하러 가야 돼. 그럼 사업을 전달할 때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자, 소비는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 사업하자, 비즈니스 하자, 1억 벌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개소리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봤을 때 나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반찬 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돈 모아서 아이들을 공부하고 뭐 이랬던 아줌마가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가서 1억 벌자 얘기하면 제가 어디 이상한 사기꾼들한테 콕 해가지고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나이가 30살이었고 저는 사회 경력이 많이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를 찾아가서 비즈니스 하자고 하니까 너나 하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에서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종합소득세 내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던 내가 비즈니스 하자고 하면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빨리 방향을 틀었어요. 이 소위 말하면 가오잡으면서 비즈니스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저는 팩을 팔았어요. 제품 팔았습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소비잖아요. 그들에게는 사업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사업은 왠지 거창하거든요. 들어가려면 내 상황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단순 소비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비로 다가갔어요. 근데 소비를 하실 때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강매라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는 알잖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알면서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좋은 거 아는데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성으로 강매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팩을 파는 거, 나를 믿고 소비해줘. 나를 믿고 제품을 써봐. 사업은 후회. 너무 거창하게 사업을 전달하시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전달하실 때는. 그리고 거절할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스폰서님이 미팅을 잘 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생각해보고 연락 줘. 뭘 생각합니까? 그들을 만나서 후원 수당이 우리 팀 보너스가 50%가 나온다고 해도 집에 가면 몇 프로였지? 해요. 설명 들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할 기회를 줘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알아야 선택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땐 거절할 이유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냥 나 믿고 하자요. 옛날에 제가 그 사업할 때 나이가 많은 지긋한 네트워크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이 그 대구 분이었는데 만나라 가봐라 얘기해봐라 라고 했어요. 네트워크는 그거 3개예요. 만나라 가봐라 얘기해봐라 끝. 그리고 강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또 책임감의 기본적인 근간이 돼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달은. 그리고 스폰서님 프로모팅 잘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실수예요. 저는 저한테 사업을 전달했던 제 스폰서가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나보다 보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스폰서. 그리고 나랑 친구. 사회에서는 나한테 더 많이 의견을 물어보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같지 않았겠죠. 야, 이따가 누가 올 건데 걔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프로모팅. 그러니까 제 상대, 제가 초대한 사람은 설명하러 오는 애는 누구예요? 걔예요, 그냥. 얘기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겠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예요. 근데 그건 몰라서 했던 실수였죠.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팅이 중요하고요. 항상 매 순간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많죠. 퍼스트 코리아 매거진이라는 저희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대규 의장님도 있어요. 인스타 계정이. 혹시 다 들어가서 보셨어요? 네. 자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롤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상이 없으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화 시켜야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이 의장님 거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사기꾼 냄새가 이럴 수 있죠. 의장님 훌륭하십니다.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매칭을 잘 시키셔야 돼요. 매칭을. 아니면 공무원이야.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어. 근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해. 그런 사람들은 누구 인스타그램 보여주면 좋아요? 누구를 롤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양재민 사람. 오히려 잘못되셨네요, 선생님. 이런 게 매칭을 잘 시켜주시면 평소에 그걸 잘하잖아요. 우상화를. 그러면 우리가 스폰서와 그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미팅이 아주 쉽게 성사됩니다. 너 내가 맨날 얘기했던 그 언니 있지? 그 언니가 애가 둘인데 진짜 어려웠거든.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진짜 살아보려고 네트워크 시작한 사람이 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었거든? 근데 돈 좀 벌더니 얼굴이 엄청 변했어. 이제는 전국으로 전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보면 그 사람이 내가 사는 지역에 후원을 오거나 시스템을 올 때 내가 맨날 얘기했던 그 언니 있지? 내가 오늘 만나게 해줄게. 이런 만나는 게 너무 수월해지죠. 그래서 항상 프로모팅을 해놔야 돼요. 매 순간. 프로모팅이라는 건 자랑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자랑이에요? 회사 자랑, 스폰서 자랑, 제품 자랑, 또 뭐 있어요? 우리 팀 자랑. 이걸 항상 해놔야 된다. 그래야 언제 내 팀이 될지 모르는 많은 분들을 내가 다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입을 열어야 개업이고 입 닫으면 폐업이다. 입 닫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전달의 기본이에요. 자, 이제 시스템이에요. 전달하고 나면 내가 사업에 조인됐고 나의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라 하잖아요. 시스템이 아니면 답이 없을까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플래티넘까지는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시스템 없이. 근데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는 시스템 없이 가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결국 우리의 목적이 플래티넘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죠. 우리 양재민 사님 좋아하는 사진 나왔습니다. 군대가 사실은 시스템에 아주 전형적인 틀이 박혀 있는 곳이죠. 이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아이들 가는 학교. 저도 우리 큰애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학교 가면 배우는 게 없대. 사실 저도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없어서 학교를 안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스폰서님? 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말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법, 아침에 등교 시간 지키는 법, 준비물을 챙기려고 허우덕대는 법, 학교 끝나고 청소를 안 하려고 친구들과 싸우는 법, 아니면 중간에 잠깐 땡땡이 쳐서 라면을 먹는 것, 이 모든 게 다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우라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거죠. 공부 책 한 장 안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친구 사귀고 선생님 말 듣고 시간 지키고 이것만 해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규칙들을 내가 지키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라 했어요? 소비할 것이냐 사업할 것이냐. 여기 지금 소비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을 정정할게요. 소비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시스템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업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선택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스템 좀비가 뭘까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거. 원래 좀비라는 그게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그죠? 좀비가 뭐예요? 안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어도 안 죽는 사람들? 이게 네트워크에 시스템 좀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 맨날 있어. 사업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사에 세미나를 와서 듣고 집에 갈 때 사업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아, 나 오늘 포스트 본사 와서 2시 사업설명 들었고 리더들 스피치 들었고 막 가슴도 떨렸고 내 팀 스폰서 형제라인 좋은 얘기도 막 들었고 그리고 집에 지하철 타고 돌아갑니다. 나 오늘 사업 열심히 했다. 이게 시스템 준비입니다. 전달하지 않고 파트너의 후원을 하지 않는데 시스템에 있다고 해서 사업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 준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시스템 좀비는 절대 되지 마세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좀비 분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계속 여기 있습니다. 승급하지 않은 채. 그렇게 9천을 떠도는 좀비가 되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아닙니다. 찔리시는 분들 많죠. 이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르셔야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시스템 좀비는 절대 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위험한 게 있어요. 지스템이에요. 지스템 뭘까요? 지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시스템. 와, 됐어. 스폰서가 여기를 오라 했어. 1박 세미나를 와야 돼. 근데 요 근처에 어디라고 할까요? 천안에 오늘 와서 사업 설명하면 한 8명이 사인할 것 같아. 고민되시나요? 어디 가야 될까요? 여기 오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볼륨 없는데? 근데 천안 가서 8개 사인 받으면 나 오늘 실버 갈 수 있는데? 그죠? 하지만 여기 와야 돼요. 나 혼자 생각해서 더 우선순위가 내 스스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게 시스템이고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시스템. 그 다음 여기서 세미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트너들 몇 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투썸에서 미팅해. 이거 대표적인 시스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데 자기가 뭘 알려주겠다고 투썸으로 끌고 가는 걸까요? 이게 전형적인 시스템이에요.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거든요. 자기한테 계속 보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디냐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멘토, 그 스폰서가 있는 곳이 시스템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멘토, 그 스폰서가 여기에 와 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앉아 있다. 앞에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속으로 읽으세요. 밑에 보면 나와 나의 파트너가 같은 곳을 보고 바라보는 걸 LOS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LOS라는 건 라인 오브 스폰서십. 내 라인에 나의 업라인이 있고 나의 다운라인 파트너들이 있죠. 이 한 줄이 다 LOS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어떤 파트너가 가입을 했는데 그 파트너가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에이스야. 그래서 내가 다이렉트로 그 파트너와 소통을 해요. 근데 그 파트너를 후원하기 위해서 과정 안에 그 파트너의 스폰서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헛가무지가 된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 팀인 줄 모른 채, 서로의 파트너의 이름도 모른 채, 단순히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위아래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짝꿍이 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하부에서 일어나는 파트너들의 일을 그들의 스폰서가 알고 있어야 한다. 스폰서는 그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플래티넘인데 나를 소개한 내 스폰서는 브론즈야. 그런 경우 있죠. 나보다 사업을 더 몰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브론즈 스폰서의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지켜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라인 오브 스폰서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스폰서지만 나의 직급을 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겁니다. 자, 내가 플래티넘이에요. 근데 내 위에 스폰서 브론즈야. 그 위에는 실버야. 그 위에는 골드야. 그 위에 다이아몬드 스폰서가 있어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소통? 다이아몬드 스폰서랑 하는 겁니다. 라인 오브 스폰서십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길을 가본 사람과 소통을 하되 그 중간에 있는 라인을 거스르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채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사업 채점은 반드시 필요하죠. 문제를 풀었으면 채점을 해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 있겠죠. 채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미나에 몇 명 왔는지, 시스템에 몇 명 왔는지로 채점하면 됩니다. 만약에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여기 세미나에 10명도 왔다. 그러면 껍데기 블루 다이아몬드겠죠? 근데 플래티넘인데 50명이 왔다. 그 사람은 한 방에 크라운도 발사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인원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 달 몇 명, 다음 달 몇 명,
절대로 그 인원이 줄지 않겠노라라고 마음 먹는 게 그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럼 확신이 생긴 상태로 전달하죠. 그럼 성과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좋은 건 같은데 100% 확신이 없어. 말에 힘이 없겠죠. 그럼 전달한 상태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거죠. 이 왼쪽은 선순환, 오른쪽은 악순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참여와 비참여의 차이로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자, 조심하셔야 될 것 좀 말씀드릴게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스폰서 놀이 하지 마세요. 스폰서 놀이, 내가 위에 있다 해서 지시하고 가르치려 하고 아는 척하고 누르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 놀이에 빠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엔 파트너가 없다가 파트너가 좀 생기고 스폰서님하고 전화가 오면 여기에 취해요. 권력에 취하듯이.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폰서 놀이. 그리고 파트너한테 몇 명 찾으세요. 몇 명 하세요. 이거 스폰서 놀이죠. 내가 찾지 않으면서 왜 나대요? 왜 아는 척해요? 우리는 네트워커들이잖아요.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은 채로 파트너를 평가하는 건 스폰서 놀이하고 있는 거죠.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하요. 그래서 스폰서 놀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감정 싸움 할 필요 없다. 근데 저는 감정 때문에 제 첫 번째 네트워크 그만둔 사람이라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동호회 아니잖아요. 동호회면 감정이 중요하죠. 마음 같지 않는 사람이랑 같은 동호회 할 필요 없죠. 근데 이건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나랑 감정성이 안 맞고 나랑 결이 다르다고 해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답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뭘까요? 이 박내식 여사 뭐 하는 여사인 줄 아세요? 박아주고 내려주고 심어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박아주고 심어주고 내려주는 건 없습니다. 내 스폰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 대실적이 더 풍성해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의무도 책임도 없어요.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가부직급자예요. 플래티넘 이상, 골드 이상 직급자분들인데 사업 브리핑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보직급자예요. 지금 뭐하러 가셨어요? 내가 플래티넘 갔으면 내 파트너 플래티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난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직급을 가면 가는 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보 직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파트너가 해야 되는 역할을 빼줘서 자기가 다 해버리는 스폰서 밑에 이런 바보 직급자들이 많습니다. 파트너가 해야 되는 역할을 스폰서가 가로채기 하는 거죠. 왜 가로채기 할까요? 도움을 내가 가져오려고? 인력심이 많아서? 뭐든 상관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파트너한테 저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가로채서 사장님들이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파트너분들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직급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복제되면 큰일 나니까 이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잘라놓고 가셔야 돼요. 자, 스폰서 파트너 나와요. 아까 승급 스피치 하신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승급 스피치 하실 때 내가 내 스폰서한테 어떻게 하면 이쁜 파트너가 될지 한번 고민해봤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장님 계셨잖아요. 스폰서 파트너는 내가 원하는 스폰서의 모습처럼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트너의 모습처럼 내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스폰서가 이런 데 왔는데 맨날 꼴찌고 와. 좋아요? 아니면 내 스폰서가 미팅 부탁했는데 10번이면 10번 다 바쁘다고 맨날 거절해. 그럼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내 파트너인데 맨날 핑계대고 이런 데 안 와. 그럼 싫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내 스폰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요. 아, 내 스폰서는 돈도 잘 썼으면 좋겠고, 밥도 많이 사줬으면 좋겠고, 막 프로모션도 벌어줬으면 좋겠고, 후원 막 부탁하면 막 사인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고, 만능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본인들은 만능이 될 수 있는가요? 왜 나는 만능이 되지 못하면서 내 스폰서는 만능이어야 할까? 내 파트너는 성실했으면 좋겠고, 열정 있었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내 스폰서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걸 되돌려 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스폰서는 부모다. 파트너는 자녀다. 일단 낳았잖아요. 낳기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일단 낳았잖아요. 그랬으면 책임져야죠. 일단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현빈 손예진이야. 행복하겠지만 저는 저였어요. 어떡합니까? 태어났는데 살아야지.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부모라 해서 부모가 아닌가요? 돈이 없는 부모라 해서 부모가 아닌 건 아니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던 자녀와 부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피줄로 엮인 사이. 우리는 피보다 진한 도구로 엮인 사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잠깐만 주세요. 한 팀으로 42km를 달리는 장거리 릴레이 계주 경기 후 두 번째 주자 19세 이이다 사토시 선수가 세 번째 주자와 교체를 앞둔 교체 지점 200m 앞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이다 사토시 선수는 그동안 함께 경기를 준비한 팀원들이 자신의 부상 때문에 기껏 처리가 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팀을 위해서 무릎으로 교체 지점까지 끝까지 기어가 일본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주최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언론도 있었지만 팀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의 의지에 감동받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분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으로 옵니다. 근데 영상에 잡히는데요, 무릎이 다 피가 나고 이게 이제 많이 다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주자는 바톤을 이어받을 때까지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 결승 지점까지 와야만 자기가 열심히 더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자가 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기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는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자가 계속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승점까지 돌아오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뜁니다. 이 사람이 노력했던 그 마음을 아니까 열심히 뛰겠죠. 여기서 이 팀이 몇 등 했을까요? 1등? 2등 합니다. 2등.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팀워크인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건 이 사람의 몫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 파트너 화장님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와주길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스폰서가 모든 걸 대신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모습과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내 팀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팀이 된다면 우리가 사실 큰 결과를 내는 건 진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부족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면 물은 잘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어느 순간 딱 되지 않으면 거기서 물이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죠. 고이면 썩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스폰서에게 받은 좋은 물을 내 파트너에게 흘려보내준다는 마음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을 얘기하면 사업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뭐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다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고요. 소통만 잘 돼도 우리는 신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다달랐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진단 없이 처방전은 나올 수 없어요.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가짐이 문제인지, 내가 스폰서와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내 라인이 이 LOS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원인을 먼저 보신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목적지에 쉽게 가는 법 너무 간단하죠. 천안 선호벨로 빨리 오는 방법 뭘까요? 팀맵이나 카카오 내비에 쳐보는 거죠. 시간별로 세로 고침을 하면 막히는 길을 피해서 또 알려주죠.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에 쉽게 가는 방법. 내비게이션을 그런데 의심하잖아. 스폰서가 이렇게 하면 된대.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 의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스폰 여기 글 보면 한번 마음으로 읽어봐 주세요. 스폰서의 길 안내를 의심하지 마세요. 스폰서의 성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폰서가 멀리 갈수록 나의 목적지가 정확해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목표가 되죠. 그래서 스폰서의 승급에 함께 뛰는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나의 파트너들이 나의 승급 때 함께 뛰게 됩니다. 그게 팀워크이고 그게 협동입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영상이니까 한 개만 더 보고 이야기할게요. 여기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 다리 하나씩 다리 하나씩 미끄러워서 버틸 수 없어. 기파이 대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끊어지는 게 나아. 차라리 우리 지금 앞에 매달려 있어. 여기 내려가서 오시니까. 어? 알았냐고. 어? 알았지? 알았냐고. 매달려 있을 수 있지? 있어 없어? 시간이 되니까. 있지? 어? 너 잠깐 매달려 있어. 나도 알지. 손을 풀고 와야 되니까. 너 잠깐만 매달려 있어. 어? 알았지? 손을. 이제 줘봐 이제. 기가 조금만 버티고 있어. 잠깐만. 기가 조금만 버텨. 지정되었네. 괜찮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 맞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올라가. 됐어. 자. 좋더라. 좋더라. 형 다리를 잡고 그 찍은 데다가 다리 올려서. 형 내? 뭔 말인지 알지? 그렇지. 자. 너 왜 이렇게 사람 못 믿어? 알았어?
이 영상 보면서 나의 팀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오늘 승급 스피치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사장님들, 우리 팀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로 만났고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는 시간보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족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기차를 타고 뭐 부산을 가고 창원을 가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하루를 자고 이틀을 자고 아이들한테는 엄마 오늘 못 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우리한테는 이 무한도전 팀처럼 이런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의 손을 누가 잡고 끌어주고 있는지 그냥 내 스폰서가 지 돈 버는 거니까 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나의 성공을 함께 꿈꿔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풀어보면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좋은 제품 쓰고 좋은 제품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면 우리들끼리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좋은 문화 생기고 좋은 문화가 생기면 좋은 사람들이 계속 이곳에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이 크기를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손으로 받고 근데 이 근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울컥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지금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 생각하면 제가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평생 살면서 인연이 스치지도 않았을 분들이 여기 와서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아끼는 그 마음이 반드시 뭐로 돌아온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다 보면 그 마음이요 비례하게 돈의 액수로 환전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나간 이 두 개의 영상이 다 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하우토를 들으면서 사장님들은 나의 스폰서를 떠올리는 시간, 그다음 나의 파트너 사장님을 떠올리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가짐 하나 제대로 먹겠다는 다짐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글인데 성공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시도해야 합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답은 성공하기 전까지 딱 단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바라는 건 나의 한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원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요. 사장님들의 파트너와 스폰서를 생각하면서 나의 팀을 위해서 결단하고 열심히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면 우리한테 크라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올해 2025년을 이제 맞이하는 한 15일 남았어요.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년엔 태풍의 바람이 불 거거든요. 날아갈 준비 되셨죠? 네! 날아갈 나의 팀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